랭크 32 if 조건절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칠판 화면을 띄운 이유는 기존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랭크 교과서에 있는 if 조건절을 대신하는 여러 표현에서 그 나온 내용이 빠진 게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 화면부터 먼저 띄운 겁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은 자, if절, 여기서 if절이라는 것은 단순 조건문이 아니고 가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법에서. 이 가정법의 기본 개념은 내용상의 거짓이고, 그리고 형태상, 시제의 표현상의 비정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라 변태라고.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조건절에 if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귀결절에는 일반적으로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should, 그러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이 다섯 개, 이 네 개 조동사가 나온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 슈, 구, 마.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지니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가정법, 순수 가정법의 어떤 이 패턴인데, 여기에서 이 부분 if절이 없이 다른 if절을 대신하는 대체적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익혀두자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if절을 대체하더라도 주절을, 즉 귀결절에 해당되는 이 동사 있죠. 이 동사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 이게 일단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이 실제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if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어떤 주절인 귀결절에 있는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이 조동사를 보고 이 문장이 가정법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f절이 없이 가정법을 이루는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에 있는 표현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우리가 조건절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if 접속사 if를 생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생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생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일터러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f를 생략하게 되면 조건절에 있던 정상어순의 주어 동사를 동사 플러스 주어의 형태로 도치가 된다는 사실. 그죠? 이 도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도치는 일반적인 동사의 도치 패턴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동사가 비동사 같으면 동사 자체가 앞으로 나오고, 일반 동사 같으면 do, does, did가 앞으로 나가고 위에 동사 원형이 남아있고, 만약에 과거 완료 같으면 had가 앞에 나가고 뒤에 pp형이 남아있는 일반적인 도치의 패턴하고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if를 생략을 하고 대신에 주어 동사를 바꾸는 패턴이 대표적 첫 번째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예 if절을 통째로 대신하는 표현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without이라는 이 전치사의 표현입니다. without이라는 전치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without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자, 이때 without 대신에 때로는 but for를 대신해서 쓰기도 합니다. but for보다는 without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일단 요거부터 먼저 알아둡시다. 그래서 without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이때 without 구 자체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 without이 나온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게 가정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ithout 다음에 명사가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가 똑같이 그죠? 이게 가정법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걸 우리가 가정법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두 가지 형태로 됩니다. 첫째는 뭐뭇이 없다면 이렇게 뭐뭇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의미는 뭐뭇이 없었다면 자 해석을 보니까 아 이게 무슨 시제인지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사가 나오는데 해석이 그냥 단순하게 뭐뭇이 없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은 이거는 직설법입니다. 가정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without 다음에 명사가 아닌 대체 표현인 명사의 대체 표현인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without이 전치사니까 준동사가 뒤에 나오면 동명사밖에 안 나오겠죠. 이거는 해석이 또 뭐뭐 하지 않고 그죠? 뭐뭐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이것도 직설법이에요. 가정법하고는 무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가정법으로 쓰인 것인지 직설법으로 쓰인 것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겠느냐?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앞에 표현이든 뒤에 표현이든 이 표현에 이어서 당연히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장의 주절에 해당되는 절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without이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보통 앞에 나온다고 보고 뭘 보면 되느냐? 그렇죠. 요걸 보면 돼요. 자, 이걸 설명할 때 제일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우리가 if절을 대체가 된다. if절이 어떤 식으로든지 대체가 된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주절인 귀결절의 조동사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의 표현이 would 혹은 should 그냥 would를 대표로만 적을게요.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나오면 아 이거는 가정법 과거구나. 그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네 개 중에 하나 나오고 have PP형이 나오면 아 요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앞쪽에 있는 참 뒤쪽에 있는 귀결절의 조동사를 보고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앞에서 이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만약에 된다라고 보면은 뒤쪽에 있는 이 귀결절의 동사가 이렇게 조동사의 패턴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그냥 직설법 시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구별을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자,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without이 가정법으로 써 있을 때 but4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without은 적을게요. 자, 가정법 과거로 쓰이기도 하고 과거 완료도 쓰이기도 한다. 해석은 뭐뭇이 없다면 뭐뭇이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이것도 우리가 구별하는 거는 뒤쪽에 있는 시제를 보면 되죠. 주절에 있는 조동사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표현은 그러니까 if절을 생략을 하지 if절로 표현을 하는 것도 있어요. without이라 표현하지 않고 이것도 여러분들 그대로 암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if절로 바꾸면은 if it were not for 이거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겠어요. 이것으로 대체를 해서 쓸 수도 있고 이건 과거 완료니까 요거는 요 시제를 과거 완료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니까 had pp죠. had 다음에 비동사니까 had 그 다음에 not 부정문이니까 not 되고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앞에 if를 생략할 수 있다 했죠. 여기서도 if를 만약에 생략을 하게 되면 주어 동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were it not for 이렇게 되겠죠. 밑에 거는 if 생략하게 되면 바뀌니까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문장이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요거 각각 많이 활용되는 표현이니까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라는 거는 가정법 if를 대신하는 표현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게 또 뭐냐면 그 문장의 주어가 if고 대체하는 표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같으면 if를 생략하고 주어 동사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으면 without 구가 if절을 대신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대체적 표현이 없이 그냥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했던 주절에 해당되는 귀결절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 있죠. 귀결절만 조동사의 표현이 나오는 경우에도 이게 가정법의 의미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if절의 의미를 지닐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문장의 주어가 있죠. 그 문장에 쓰인 주어 이 부분이 해석상으로 if절을 대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교재에도 없으니까 예문을 간단하게 하나 들어볼게요. A wise man,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볼게요. A wise man. 그 다음에 would not behave like that. 자, 이런 표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문장의 형태적으로 보면 요 뒤쪽에 있는 여기에 동사의 형태는 조동사가 나와서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인 가장 많이 쓰이는 would의 표현이 나와서 가정법적 동사의 형태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자, 이 문장을 해석하면은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해석해 볼게요. 자, 현명한 사람은 그와 같은 behave,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어요.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 말 자체가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죠.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도 해석 가능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장을 다시 달리 바꿔보면, 자, 만약에 그냥 대표적으로 he라고 할게요. 여성형을 빠뜨려서 좀 미안하지만 그냥 남성형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If he were a wise man. 자, 만약에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he would not behave like tha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만약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 앞에 있는 이 문장과 방금 적은 이 문장이 결국은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의 주어 부분이 실제로 조건절의 의미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단 이런 경우에도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통일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문장의 주절에 해당되는 귀결절에 해당되는 동사는 셋 다 항상 가정법의 조동사의 패턴을 이룬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 똑같다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자면 최근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to 부정사 있죠? to 부정사. 자, to recover your problem을 합시다. 네가 너의 문제를 극복을 한다면, 극복을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죠. to 부정사가 문장의 제일 앞에 가면 목적의 뜻이 가장 많으니까. 자, 근데 계속 이어서 you would be happier 이랬어요. 네가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해석해 볼게요. 네가 너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너는 would be happier, 더 행복해질 것이다. 뭔가 말이 안 맞죠? 뭔가 말이 안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would가 아니고 must를 만약 썼다 싶시다. must be happier. 이렇게 하면은 너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행복해져야만 한다. 이렇게는 말이 되는데 조동사가 would가 오니까 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해서는 앞뒤에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쓰인 조동사 would도 보니까 조건, 주절에, 귀결절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가정법 동사의 패턴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해석이 이렇게 되죠. 네가 너희 문제를 극복을 한다면, 이렇게죠. 너희 문제를 극복을 한다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to 부정사 자체가 조건절. if, 예를 들어서 you, 이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 동사를 과거 시제로 써야 되겠죠. You recover your problem. 이렇게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to 부정사가 때로는 if절을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말아두시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정법의 if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은 if를 생략을 하고 주어 동사를 바꾼다는 거. 첫 번째, without으로 뭐뭇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법을 대체로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without이 때로는 직설법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는, 그렇죠, 귀결절, 주절의 조동사를 보면 된다. 그 동사 자체가 가정법에 사용되는 가정법의 동사의 패턴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문장에 했던 주어가 가정법, if를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동사가, 그 문장의 동사가 계속 일관되게 가정법의 귀결절, 주절의 동사의 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이 정도를 하면 일단은 if 조건절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기출 대표 문항을 보고 방금 공부했던 부분들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말 해석해 보면 교통 체증이 없었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체가 벌써 가정법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자체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있었을 텐데라는 표현 자체가 이건 100% 가정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시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를 쓸 것인가, 가정법 과거를 쓸 것인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것인가 봐야 되는데 yesterday라는 표현이 있죠. yesterday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we could have got 이렇게 되겠죠. 그죠? we could have go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without을 바꾸어 쓸 수도 있겠다. 조금 전에 쌤이 설명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이거 그냥 통으로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if를 여기 생략할 수도 있죠. 생략하게 되면 바뀐다 했어요.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설명했기 때문에 뭐 달리 계속 뭐 설명할 건 없고 계속 넘어갈게요. 자, 테스트로 볼게요. 다음 관련의 단어를, 잠깐만요. 이 화면이 깜빡거리네. 뭐 불만 있나? 자, 계속하겠습니다. 테스트를 볼게요. 자, 관련의 단어로 시작해서 문장을 다시 써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여기에 before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before는 without과도 같고, 그리고 그래서 용법은 it had not been for 혹은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자, 시제를 잘 봐야 되죠. 뒤쪽에 보니까 과거 완료 시제니까 이렇게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주어진 단어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 had로 시작을 하라고 하는 뜻은 주어 동사를 if를 생략하고 주어 동사를 바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ithout으로 바꾸려 했어요. 이거는 통째로 그냥, 그죠? 그렇죠. 이걸 통째로 without으로 바꾸면 되겠죠. 공개가 없다면
단 어떤 생명체도 이 행성에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이랬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맞나? 공기가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다 죽나? 박테리아도 공기가 있어야 되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 but4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if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if it were not for나 if had not been for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는데 여기 시제가 보니까 뭐죠?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이죠. 그러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were로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절로 이렇게 그러니까 if 절로 바꾸긴 바꾸는데 if를 생략하고 주어 동사를 바꿔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were it not for 이렇게 되겠죠. 그죠? were it not for her feedback. 피드백이 없다면 내 레포트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면 내가 쓴 것 중에서 최악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2입니다.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표현을 하라 이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but for 뭐뭇이 없다면 혹은 없었다면 이렇게 되겠죠. 가정법 과거로 할 건가 과거 완료로 할 건가만 잘 판단하면 돼요. 우리말 해석을 잘 보면 되죠. 없다면 없을 것이다 가정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에서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시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She wouldn't be able to atten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기의 발명이 없었다면이니까 과거 완료제. 그러니까 had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if 생략하고 주어 동사 바뀌는 형태다. 그죠?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되겠죠. 전기의 invention 발명이 없었다면 we would have pp죠. We have gone to bed. sunset every night. 매일 밤 해질녘에 잠들어야 했을 것이다. 이건 조금 에바다. 뭐 호롱불 켜기도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호롱불이라는 말 잘 모르죠? 뭐 촛불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기름으로 짠. 예전에는 고래기름으로 이렇게 등잔불을 밝히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래기름으로 만약 했으면 굉장히 부잣집이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없다면 여기서 굳이 SNS가 없다면 말 안 하고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원래 SNS라는 표현 자체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 우리 한국어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라는 말 자체는 영어인데 정작 원어민들은 줄임말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외로 콩글리시래요. 어쨌든 저쨌든 자, 여기서 없다면이니까 가정법 과거죠. 현재 사실이 반대네. 그렇죠. were not for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없을 것이다. would not 되겠죠. 그죠? 할 수 없다니까 could not이죠. couldn't. interact with입니다. interact with 서로 소통하다. 그죠? 친구와 해외에 사는 친구와 쉽게 소통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정부 보조금이 없었다면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제 without. 그 다음에 여기 정부 보조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학생들이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뭐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보니까 조동사가 might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ight not have 그리고 have had죠. might not have had free breakfast 이렇게. 기계의 발전이 없었다면 이것도 가정법 과거죠. 참 과거 완료죠. 직설법의 과거 사실이니까 계속 없었다면 그죠? If not been for development of machines, the world 여기도 뒤에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가 돼야 되니까 couldn't 그리고 have advanced so quickly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어렵지 않죠, 그죠? 요건 패턴만 잘 외우면 이렇게 직접 영작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if절이 없는 가정법의 패턴을 공부를 했고 교재에 나오는 두 가지와 교재에 나오지 않는 두 가지를 같이 학습했습니다. 암기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만 부가를 하자. 말하고 넘어가자면 if절이 대신 어떤 식으로 대체가 되고 어떤 식으로 생략이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이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는 어디서 찾으면 된다? 그렇죠. 그 문장의 주절,
귀결절에 해당되는 조동사 패턴, 그 동사의 패턴을 잘 보시면 돼요. 자, 내가 랭크쌤이 랭크 1에서부터 지금 현재 까지 현재 랭크 32까지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모든 것들이 동사 중심으로 움직여지죠. 모든 문법들이 전부 동사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에서 동사의 패턴과 동사의 쓰임새를 잘 관찰하고 그런 패턴을 잘 익히는 것이 아주 영어의 어떤 영작이나 문법적 구조에 익숙해지는 가장 첩경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요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